안녕하세요. 한걸음 스터디 참여 중인 박기현입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제가 학교 프로젝트로 웹소켓이랑 S2MP 기반의 이제 채팅 및 실시간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곧 개발하면서 이런저런 트러블 슈팅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는 이제 스프링과 리액트, 웹소켓 S2MP로 간단한 채팅 구현하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스프링 부트랑 타입스크립트 리액트를 사용을 할 건데 요게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스택이기도 하고 제가 사용한 스택이라서 요거를 통해서 예제를 구현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이 둘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최소한으로 기능을 구현을 하고 또 모든 과정을 담을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시더라도 따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완성된 예제는 아래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제가 아직 배우는 입장에서 제작을 한 영상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부족한 부분 등 이제 개선 사항 전부 다 이제 피드백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채팅 서비스를 구현하기 앞서서 웹소켓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웹소켓은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계층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어, 웹소켓에서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채팅 서비스를 구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웹소켓이랑 HTTP 폴링, 이제 롱 폴링, 그리고 HTTP 스트리밍이랑 비교를 하는 글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웹소켓 프로토콜의 탄생 배경이 이러한 기존 HTTP를 이용한 실시간 서비스, 즉 데이터 변경이 빠르고 그걸 유저한테 전달을 해야 되며 유저로부터 또 지속적으로 요청을 수신해야 하는 그런 양방향 서비스를 구현을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구현을 위해서 기존의 HTTP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HTTP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HTTP는 이제 웹소켓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계층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죠. 이제 TCP 주로 이제 TCP라는 이제 전송 계층 프로토콜 위에서 동작을 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프로토콜로 전송 계층 연결이 확보가 되면 요청을 주고 응답을 받고 나면 연결을 끊는 이런 하나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HTTP 요청을 위해서 TCP 연결을 먼저 하고 HTTP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고 나면 TCP 연결을 해제하는 그런 식인 겁니다. 요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TCP랑 HTTP의 그런 구분은 없고 이제 리퀘스트를 주면 리스폰스를 받고 리퀘스트를 주면 리스폰스를 받고 하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어, 그런 프로토콜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계층 구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 전화로 어딘가에 주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전화 연결이 이제 TCP, 전화 연결 후에 뭐뭐 하나 주세요 하고 이제 하는 주문이 HTTP입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실시간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시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바뀌었을 때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로 이제 알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HTTP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낸 게 이제 폴링이라는 게 자주 물어보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주기적으로 HTTP 요청을 보내서 이벤트를 확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어, 이제 방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만약에 피자 가게에 전화를 해서 피자를 한 판 주문한 다음에 이제 몇 초마다 전화를 다시 걸어서 피자가 다 됐는지 물어보고 대답을 들은 다음에 전화를 끊는 것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5초든 10초든 뭐 1초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식이 조금 너무 어, 비효율적이다 해서 탄생한 게 이제 등장을 한 게 이제 HTTP 롱 폴링인데 기존 폴링 방식보다 이벤트를 좀 더 길게 기다리는 방식이거든요. persisted라고 해서 요거는 HTTP 1.1에서 지원을 하는 이제 한 번의 요청을 잠깐 동안 좀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서 그 기능을 활용을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응답 데이터가 바로 준비되지 않는 경우에 폴링보다 서버 부담이 감소를 하고 이벤트에 대한 응답 속도가 증가하지만 만약에 이벤트가 계속해서 자주 발생한다면 그렇게 해서 발생 시간 간격이 좁다면 일반 폴링과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TP 스트리밍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서버 센트 이벤트의 한 구현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서버 센트 이벤트는 이제 서버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주는 방식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는 그림이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네요. 여기가 클라이언트고 여기가 서버입니다. 이제 HTTP 스트리밍을 이제 커넥션을 만들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커넥션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그 연결 TCP 연결이 이미 주어져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받는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커넥션을 이제 끊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롱폴링과 롱폴링이 커넥션이 자꾸 닫혀서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HTTP 스트리밍은 이제 한 번에 한쪽에서만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위 셋 다 기존 HTTP 서비스 위에 도입이 간단하고 따로 웹소켓 로직을 서비스에 추가하여 복잡도를 추가하지 않아도 돼서 잘 어디서나 잘 동작하므로 말 그대로 HTTP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특히 데이터 업데이트가 규칙적이거나 실시간의 정도가 그리 중요하지 않거나 서비스 사용 중 계속해서 연결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 서비스의 경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채팅이나 웹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언제 이벤트가 발생할지 모르며 항상 유저와 서버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현을 위해서 이제 HTTP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하염없이 폴링을 하고 있는 방식 등이 이제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비효율적이냐? 조금 더 제가 알아봤는데 이제 웹소켓 프로토콜 문서에 그 보시면은 wire protocol has a high overhead with each client to service message having an HTTP header. HTTP 헤더가 크기 때문에 이제 와이어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이제 HTTP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버헤드가 크다고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HTTP는 가변 길이의 헤더를 가지는데 작을 때는 200바이트에서 크면은 이제 수십 킬로바이트 이상. 서버마다 다른데 이제 그 톰캣 서버 같은 경우에는 최대 48KB 기본 설정으로 받는다고 해요. 근데 웹소켓 헤더 크기는 이제 16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할 때 이게 차이가 많이 나겠죠. 당장 이제 16바이트랑 200에서 수십 킬로바이트면 10배에서 1000배 가까운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웹소켓은 이제 기존 HTTP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토콜입니다. 웹소켓은 한 번의 HTTP 연결을 통해 생성된 TCP 연결을 끊지 않고 계속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를 걸었으니까 그거를 끊지 않고 이제 계속 들고 있는 방식인 거죠. 이제 HTTP를 이용한 핸드쉐이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웹소켓 프로토콜로 변경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처음 요청에 연결한 TCP 연결을 누군가 한쪽이 끊을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한 번의 HTTP 헤더 전송 이후에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웹소켓 헤더와 프레임 단위 메시지를 통해 통신을 하게 되므로 실시간 서비스에서는 앞선 방식들보다 훨씬 효율적인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OMP라는 게 또 등장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웹소켓을 처음 알아봤을 때 웹소켓도 나오고 뭐 폴링도 나오고 롱폴링도 나오고 하는데 갑자기 HTMP 요거까지 나와서 굉장히 어지러웠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여기 설명만 보시면은 살짝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하지만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구현을 보시면은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일단 STOMP라는 거는 Simple Text Oriented Messaging Protocol이라고 해서 메시지 브로커랑 연결을 하기 위해 만들어져서
웹소켓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서브 프로토콜입니다. 서브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이제 웹소켓이 텍스트 혹은 바이너리 기반의 메시지라는 사실 외에 메시지 페이로드, 내용물에 대한 정해진 구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관적이고 확장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그 형식을 정해야 됩니다. STOMP는 텍스트 혹은 바이너리 메시지 페이로드의 형식을 정의하는 웹소켓 위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그런 서브 프로토콜입니다. 특히 최초의 메시지 브로커의 연결을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펍섭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메시지 브로커 미들웨어랑 호환성이 좋습니다. 요게 이제 STOMP 메시지의 형식인데 만약 이제 STOMP라는 프로토콜 이제 웹소켓을 통해서 들어온 메시지가 STOMP라는 또 이제 그 위에 존재하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보내겠다. 이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메시지를 보낼 때 뭔가 아무렇게나 보내면은 사실 내용만 있으면은 상관이 없겠죠. 그냥 이제 안녕 안녕 하면 이제 안녕 이렇게 텍스트만 보낸다고 했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그 토큰을 넣어야 된다던가 그러면 토큰을 앞에 이렇게 JWT 토큰을 붙여가지고 스트링에다가 하면 얘가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이슨 형식을 취한다던가 어떤 식으로든 형식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맨드 여기 이제 어떤 명령을 가진 메시지인지 그리고 이제 헤더 값들 넣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 내용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send 메시지를 데스티네이션 여기 현재 여기가 데스티네이션이거든요. 데스티네이션이라는 토픽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컨텐츠 타입이랑 이제 그 길이 정할 수 있고 해서 컨텐츠 타입을 제이슨으로 정했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는 해당 이 텍스트 메시지를 제이슨으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이렇게 이런 프로토콜이 정의가 되어 있고 스프링에서는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어노테이션이랑 그 심플 브로커라고 해가지고 내부 이제 메서드들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STOMP를 통해서 그 스프링이 구현을 해놓은 메시지 흐름에 대한 그림인데 이제 앞서서 이제 STOMP가 펍섭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어요. 이제 외부 메시지 브로커를 이용을 하지 않으면은 내장에 이제 스프링에 내장된 심플 브로커라는 거를 이 인메모리 브로커를 활용을 합니다. STOMP는 프로토콜이며 심플 브로커는 해당 프로토콜에 따라 펍섭 구조의 메시지 브로커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이제 Publish Subscribe는 이름 그대로 구독과 발행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방식입니다. 유튜브 채널 혹은 이메일 서비스를 구독하듯이 특정 토픽의 클라이언트가 구독을 하면은 그 서버 혹은 클라이언트가 해당 토픽으로 메시지를 푸시하는 경우 토픽을 구독하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토픽 채팅이라는 토픽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면은 다른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토픽을 글자가 너무 더러워서 죄송해요. 해당 토픽을 구독을 하고 있는 이 형태만으로 이제 새로 들어온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전달을 받을 수 있게 알아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이 메시지 브로커 안에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TOMP와 스프링을 함께 사용하면 어느 클라이언트가 어느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지 한 번에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따로 구현하지 않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 웹소켓만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종류의 클라이언트 측 요청을 웹소켓 핸들러에서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그 종류 자체도 인엄 등을 통해 따로 관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샌드라던가 아니면 이제 STMP 같은 경우는 subscribe, 이제 publish, 뭐 그런 이제 메시지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메시지 보이시죠? 이것도 커맨드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직접 정의를 하고 어떻게 어느 채널로 이렇게 보내야 될지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웹소켓을 처리할 서비스, 이제 웹소켓으로 처리할 서비스가 많아지면 이는 확장이 아주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STMP를 사용하는 경우 스프링이 제공하는 심플 어노테이션 메서드를 이용해 기존의 일반 HTTP 요청처럼 비즈니스 로직별, 엔드포인트별 이제 컨트롤러를 작성해서 메시지 처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건데 다음 이따가 코드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클라이언트 측은 토픽, 엔드포인트를 이용하는 경우 서버를 거치지 않고 메시지를 받아 해당 토픽 브로드캐스팅이 되면 앱 엔드포인트 메시지를 퍼블리시하는 경우 엔드포인트에 메시지를 퍼블리시하는 경우 메시지 매핑 어노테이션이 붙은 컨트롤러 메서드를 이용해 메시지를 서버 측에서 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앱 토픽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리퀘스트 채널에서 이제 보통 그 땡땡땡 이제 앱하고 땡땡땡 해서 이제 서버와 정의한 부분으로 여기서 퍼블리시 하도록 메시지를 퍼블리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이 앱으로 이렇게 적혀 있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서버로 먼저 갑니다. 이 메시지는 앱으로 퍼블리싱이 된 메시지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토픽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서버로 가서 이제 어노테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시지 매핑이라는 어노테이션이 달려 있는 그 거기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전 처리를 하고 그러면 해당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리턴을 해주면은 send to 또 annotation을 이용해서 리턴을 해주면은 그 뒤에서야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토픽으로 가고 그러면 토픽으로 온 받아들인 이제 메시지들은 브로커가 전부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토픽으로는 못 보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토픽으로 보내면 이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가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STOMP의 장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사용자 지정 메시징 프로토콜과 메시지 형식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STOMP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자바 클라이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바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심플 브로커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제 요거는 그 클라이언트 측에서 죄송해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바 클라이언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바로 이제 그 STMP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가지고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메시지 브로커 이제 RabbitMQ나 ActiveMQ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구독을 관리하고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용 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링 내장의 인메모리 심플 브로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심플 브로커가 구독 발행 로직을 구현한 구현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로직은 원하는 수의 컨트롤러 인스턴스로 구현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연결에 대해 단일 웹소켓 핸들러를 사용해 원시 웹소켓 메시지를 처리하는 대신 STMP 대상 헤더 기반으로 메시지를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너무 어렵게 돼 있는데 제가 방금 드렸던 요거 코드로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여 STMP 데스티네이션 및 메시지 유형에 따라 메시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STMP의 헤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헤더에 JWT 검증 로직 등을 추가를 해가지고 그런 보안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펍석 구조랑 메시지 브로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당장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속JS라는 것도 있는데, 잠시 시간이 영상이 조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요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속JS는 웹소켓 API를 모방하도록 설계된 라이브러리거든요. 속JS는 그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에서 속JS를 통해서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웹소켓을 이용해서 통신을 시도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가 웹소켓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면은 자체 내부적으로 롱콜링이나 HTTP 스트리밍으로 그 웹소켓을 모방한 그런 내부적인 구현을 통해서 전환이 돼서 어, 이제 개발자가 그런 웹소켓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도록 지원을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속.js 내부에 그 핑퐁을 주고받는 그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기존 그냥 생으로 웹소켓을 사용을 하면은 그 이제 서버 센트 하트비트라고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와 지금 현재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서버 측에서 직접 구현을 해서 핑퐁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구현을 해줘야 돼요. 구현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록시 서버를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AWS 로드 밸런서 등을 사용을 할 때 로드 밸런스 차원에서 지속되지 않는 연결은 자동으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 시간이 되기 전에 이 메시지가 계속 주고받는 이제 살아있는 연결이라는 걸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속JS는 기본적으로 25초에 한 번씩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해요. 요거를 쓰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쓰지 안 써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 글들이 그 본인들 이제 STMP JS 공식 문서나 그런 거에 나와 있는데 저는 안 썼다가 그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는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제 드디어 구현으로 넘어가 보자면 저희가 구현할 프로젝트의 그 흐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선 클라이언트에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웹사이트 접속을 하면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웹소켓 연결 요청을 서버 쪽으로 해주고 그러면 웹소켓 연결이 완료가 되면은 STMP를 통해서 채팅 토픽에 구독을 합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고 나면은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앱 데스티네이션 프리픽스로 전송을 하거든요. 이쪽으로 퍼블리시를 하면은 앱에서 받아서 토픽으로 메시지를 또 저희는 지금 당장은 특별한 처리가 없지만은 어, 발행으로 넘겨준 다음에 해당 토픽에 구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수신을 하고 메시지 받은 거를 화면에 표시하고 연결이 끊기면 연결이 해제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세팅인데 이 프로젝트 세팅에 또 시간이 조금 너무 오래 걸려서 요거 참고를 하시면은 이 부분만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비트 이용을 해가지고 프론트엔드를 구현을 할 거고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요거 네 가지 의존성만 추가를 하시면 되거든요. 속JS 비트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요 비트 컨피그에다가 요 설정을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은 윈도우가 없다, 글로벌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세팅을 다 해놓은 기본 상태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메시지를 주고받고 간단하게 요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예제가 완성이 될 겁니다. 우선은 스프링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은
우선 저희가 config 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웹소켓 config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웹소켓 메시지 브로커 컨피규러 요거를 임플레멘트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configuration이라고 알려주고 enable 웹소켓 메시지 브로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준비가 됐고요. 여기서 메세드를 구현을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register stmp endpoints 요거랑 configure 메시지 브로커 이거 두 개 해주시면서 이제 해당 레지스트리에 add endpoint ws 요거는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뭐 chat 뭐 my 웹소켓 이제 요거 했을 때 그 연결을 뭐 로컬 호스트 8080 하고 웹소켓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하겠다 요거거든요. 하고 이제 지금 당장은 요거를 설정을 이제 코र्스 설정을 좀 그거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허용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속JS를 이렇게 with 속JS 이렇게 해주시면은 속JS를 한번 같이 쓰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속JS 쓴다고 해서 무조건 그 또 속JS에서 알아서 속JS fallback이라 해가지고 웹소켓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브로커 컨피규러 여기서 레지스트리 enable simple broker 해서 저희가 심플 브로커 내장 심플 브로커 사용을 할 건데 이제 이 토픽 여기가 심플 브로커로 가는 엔드포인트고요. set application destination prefixes 해서 앱 하면 요게 이제 저희 서버로 보낼 때 여기서 가끔씩 그 여기다가 뭐 pub sub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돼 있는 예제가 있는데 이게 클라이언트 측에서 무조건 여기다 sub하고 여기다 pub 하기 때문에 그런 예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그 맞는 표현 같지는 않거든요. 조금 헷갈림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subscribe 이제 여기도 퍼블리시 할 수 있고 여기도 퍼블리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다만 토픽은 말 그대로 브로커한테 가는 거고 앱은 말 그대로 서버로 가는 겁니다. 서버로 갔다가 토픽으로 어느 토픽으로 갈지도 서버에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웹소켓 그 컨피그를 만들어 주시고 나면은 이제 메시지를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 DTO 해서 메시지 리퀘스트 DTO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둘 다 똑같이 만들 건데 당장은 private string content 똑같이 만들 거지만 일단 나누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나중에 어느 유저인지 혹은 뭐 날짜를 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 메시지를 요청을 받는 거랑 응답에 생긴 게 무조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컨트롤러 해서 챗 컨트롤러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컨트롤러고 레스트 컨트롤러가 아닙니다. 그냥 컨트롤러고 여기서 메시지 매핑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앱 메시지를 앱 챗 이렇게 되어 있는 엔드 포인트로 메시지를 퍼블리시하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얘가 받는 거예요. 브로커가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브로커한테 넘겨줄 때는 send to 이용을 해가지고 토픽 챗 해주면은 이제 챗이라는 토픽 챗 여기로 이제 브로커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으려면 여기를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어야겠죠.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그래서 public 메시지 response DTO send 해서 리턴 할 때 이제 response DTO로 이렇게 바꿔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서비스를 구현을 해 주셔도 되고 구현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영상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거는 생략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response DTO 반환을 해주도록 이렇게 구현을 하면은 메시지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제 완성된 코드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기가 이렇게 웹소켓 엔드포인트 처음에 이제 웹소켓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엔드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웹소켓 컨피그에서 저희가 이렇게 WS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그렇게 되고 이제 간단하게 SOAK.js랑 STUM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해당 그 URL을 통해서 SOAK.js 만들어주고 이제 연결을 하는 부분이고 onConnect를 이용해서 연결을 이제 여기는 이제 잘못 적었죠? 웹소켓 연결 성경이죠. 그래서 웹소켓 연결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이제 웹소켓으로 STMP 연결이 되고 나면은 이제 여기 채팅 토픽 저희가 여기서 토픽이고 그 해당 메시지를 저희가 받은 메시지를 토픽 챗 이 부분으로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거를 구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이쪽으로 메시지를 보내줄 거고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STMP 클라이언트 요거를 통해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는데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 그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거를 이제 콜백 함수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메시지를 받으면은 그 새로운 메시지를 제이슨으로 파싱을 하고 그 메시지를 기존 메시지에 추가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에러 나오면은 에러 보여주세요 하는 거고 디스커넥트는 이제 연결 해제했을 때 해제된 거 보여주세요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기본 설정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잘 안 될 때 다시 걸 리커넥트 언제 다시 할지 5초마다 하고 뭐 그런 부분.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유즈 이펙트 통해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HTMP 클라이언트를 액티베이트 하고 요 클라이언트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요 클라이언트 저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 밑에 send 메시지를 저희가 보낼 함수거든요. 해당 메시지를 send 하는 방식은 이제 HTMP 클라이언트 그 ref를 저장해 놓은 거를 이용을 해서 publish 이제 데스티네이션의 앱 챗 이렇게 돼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서 서버로 보내고 그 메시지를 이제 다시 받아서 저희 화면에 이렇게 표시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 자체는 길지 않지만은 딱 필요한 일을 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죠.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네, 메시지가 여기에서도 전달이 되는 게 보이시죠? 메시지 수신 STMP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여기가 보내는 부분이죠. send destination 앱 챗 여기로 보내고 메시지 요건 브로드캐스팅 브로커로부터 브로드캐스팅 된 겁니다. 이제 토픽 챗 이 데스티네이션 저희가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받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코드는 그 리포지토리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프론트엔드 부분은 구현 코드를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은 일단 구현 부분을 보여드렸고 이제 이 다음에 추가적으로 웹소켓 이벤트 리스너랑 핸드쉐이크 인터셉터 같은 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커스텀 헤더에 세션 정보를 저희가 직접 받아가지고 서버 측에서 저장을 하고 또 헤더에다가 이제 JWT 토큰을 넣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인증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